네, 오늘 금요일의 남자 판승철님이 목요일을 지키러 왔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또 이틀 연속으로 오신다고 하니까요. 판승철님과 저희가 또 진행자석에서 판승철님 만나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제가 기회. 내일은 노래 한 곡 청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예. 내일 오신다면 그분의 노래 한 곡 청해 들을 수 있다는 거 잊지 해주셔야지. 마시고. 의리로, 무조건 해야죠. 의리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자고 했는데 안 하면 이제 저랑 이제 의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협의 이런 건 없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없어요. 사전협의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감기 걸려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독감이라도 하셔야 돼요. 와서 노래 부르고 집에 가셔야 독감송, 됩니다. 독감성.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 8월의 연설 이후에 상당히 또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준이 금리 0.25% 올려서 4.75가 됐죠. 근데 저도 이게 어제 비몽사몽간 있다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파월 입에서 네.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음. 다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두 개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예.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0.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1 갔다가 이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디플레이션을 이제 진행 중임을 선언할 수도 이 얘기 나오면서 확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면 디스인플레이션과 강한 노동시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뭐 골디락스는 아니지만 느낌상 골디락스인 상황이다. 자기 의도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시장을 밀어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결국 경제의 연착륙을 낙관한다라는 표현과 연준은 과잉 긴축을 원치 않는다. 이 표현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시 잤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 들을 필요도 앞으로 없다. 매크로 이런 거 파지 말자. 아이고. 이제 뭐 대충 흘려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워렌 버핏 형님을 형님이 좀 그렇죠. 예, 저희 선생님을 듣게 되는. 그렇죠. 매크로 보지 마라. 그렇죠. 매크로 왜 보니? 이제야 듣게 되는. 돈 버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참. 그 이제 귀에 얘기를 쏙쏙 들어오네요, 이제. 훌륭하신 분이죠.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게 참 희한해요. 이게 현자예요, 현자. 예. 듣다 보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파월 연설이 몇 번 더 금리 인상할 거다. 예. 그러니까 두세 번 더 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4.75니까 0.25 두 번 하면 한 5.2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올해 1년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 금리를 유지하든지 5%대의 금리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제 연말쯤에서 실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는 매크로보다는 종목이나 뭐 이제 각 업종별 현황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은 메타를 후벼 파서 뿌리째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깊이 있는 분석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정말.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저희가 작년 2월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이제 매크로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뭐 근데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매크로만 계속 많이 알려주시고 뭐 하셨는데 이제는 뭔가 섹터나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셔서 그렇죠. 이제 날개를 피고 활활 그렇죠. 날을 수 있지 않을까. 매크로 지겹습니다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 네 돈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제까지는 예. 어찌됐든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매크로였던 거니까 예. 그리고 또 매크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요. 무시할 당연히 수 보기는 없죠. 봐야 되는데 네네. 이전처럼 뭐 아주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서 뭐가 그것보다는 큰 흐름만 예. 이제 읽어가면서 네. 요즘은 뭐가 잘 움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예. 정신 건강에 좋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예. 한수팀 역시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뚫고 있죠. 네, 매크로의 영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제 봐야 될 건 섹터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의 시간이 왔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종목으로? 종목으로요?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섹터로. 아직 하기 전에 네네. 그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아, 좀 더 봐야 돼요, 매크로? 예, 예. 아니 매크로가 아니고 네네. 시장 지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지표. 예, 요것만 조금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해가지고 지금. 예, 근데 예. 어제 보면 금리 이게 파월의 연설만 가지고는 시장이 안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미국채 2년물 금리가 2.54가 하락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미국채 10년물도 3.17% 하락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무려 3%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전체가 파월의 발언 이후에 전부 다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조정을 하고 나면 실제로 뭐가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 요게 이제 섹터가 나오는 거죠. 테크놀로지 섹터가 2.57 올랐습니다. 테크 섹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있는 섹터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들어있는 섹터잖아요.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AMD가 불을 뿜었죠. 실적 발표하고 예. 예, 제대로 한번 보여줬죠. 제가 그러니까요. AMD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 소비재들, 우리 테슬라 뭐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존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요. 아주 불을 뿜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도 불을 뿜었지만 오늘 완전히 폭발할 예정인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진짜 근데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에너지가 어제 1.54 하락했거든요. 1.54 하락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경기 둔화와 재고 증가 우려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다. 둔화되고 있다. 네. 좋은 표현으로는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예.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게요. 오늘 마감 후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퀄컴, 스타벅스 등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독수리 용제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메타 실적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의외로 알파벳조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가 광고 매출에. 들죠. 그렇죠. 알파벳은 뭐 거의 90% 이상의 광고니까요. 예.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예상 50bp인데 매파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원체 물가가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발언 중에서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 리스크 온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중국 이제 보신 분들이 중국 테크 이제 다 조금 하락했잖아요. 네. 어제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하락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요거 그 홍콩이나 이런 쪽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요게 결정이 되면 이제 글로벌하게 불을 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냅을 보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스냅이 폭락했잖아요. 아유 이번 분기도 이제 끝났다. 아유 다음 분기 좀 기다려야겠네. 그리고 좀 깜짝 놀랐어 정말로. 예. 투자가 그런 데서 묘미가 있죠. 반전이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반전. 네, 반전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스냅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막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회사인데 반면에 메타 같은 회사들, 구글 같은 회사들은 네. 이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은 회사들이 기대보다 못했다라는 이유로 하락했던 것과 네. 이제 스냅 같은 건 막 이제 한참 불을 뿜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실적 네. 발표할 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질문 먼저 하고 좀 갈게요. 바닥은 이미 나왔다. 아니면 아직 안 나왔다. 바닥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끝난 거죠? 네, 바닥은 이미 지나갔죠. 나온 거죠? 네. 진짜 바닥 못 잡겠네. 이미 하면 바닥이잖아 저쪽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예.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바닥이라는 표현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쌍바닥. 원형바닥, 예. 뭐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예. 뭐 굉장히 많은 바닥에 대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네. 다른 말로 하면 바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나가 봐야 안다는 여러 뜻이거든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그만큼 예. 다양하다는 다양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바닥이라는 표현은 생각해 보시면 예. 이전 저점이 지금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봐야 알지. 그러니까요. 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지선을 그어놓고 그게 지지되는지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자는 뜻이지 그걸 예측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물가 이제 지표 이제 10일 날 발표되고 나서 만약에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네. 다중 바닥이잖아요. 넓게 그림의 원형 바닥이 되는 것이고 이미 원바닥 투바닥은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근데 직전 저점보다 위에서 올라간다라면 이게 바닥이 맞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바닥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미래에서 지나간 일을 가지고 평가할 때 아 그때가 바닥이었지라고 예. 평가를 하는 거지. 네. 지금 이게 확실히 바닥입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요즘 의견이 많잖아요. 네. 쌍바닥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알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컴퓨터가 돈을 다 벌었겠죠. 어. 그 모델을 할 수 있으니까 모델링을 그러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인간의 영역인 거죠. 알겠습니다. 바닥이 보인다. 일단 가시죠. 예. 네. 일단 지금 AMD부터 할까요? 메타부터 할까요? 메타죠, 당연히. 메타인가요? 네네. 예. 메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321억 달러, EPS가 1.76달러로 예상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딱 열어놓고 봤을 때 이게 실적 잘 나온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분기치를 보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직전 3분기까지가 원체 메타 실적이 계속 하향하던 와중에 드디어 이 3분기 중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실적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턴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EPS 보면 구조조정 비용이 42억 달러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잘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확 붙죠.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에서 메타의 가상현실 스타트업 위드인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놨었는데요. 네. 그게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오. 그러니까 빅테크가 첫 승소를 한 케이스예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실적은 바닥을 찍고 지금 어찌됐던 메타도 AI 테마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대형주 중에서 AI 테마는 메타, 제일 큰 게 그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끼어든 거고 중국으로 가면 바이두, 알리바바가 있는데 얘네들은 걔네들 나라에서만 쓸 거니까 실제로는 요 세 개죠. 빅테크는 요 세 개 중에서 어찌됐던 메타 이제 테마도 형성됐고 뉴스도 잘 나왔는데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주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마 그 오늘 20% 지금 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시간에서 진행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빨리 처리하고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네. 실제로 장 열리고 나면 예.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주주로서 뭐 한마디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은 이제 물렸어요. 근데 이게 좀 올라오다가 이제 얼추 내 가격대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딱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심적으로는 내가 본전에 팔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지금의 메타 네, 일단 그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심리를 고칠까요? 예, 뇌를? 내가 고생했으니까 인건비라도 받아가야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지. 진짜.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그러니까. 갈래.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지금 아기를 본 것 같았어. 아기 참 좋아합니다. 타짜 아기. 예. 아기찜 특히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형태고 예. 이제 그 어찌됐던 메타는 예. 우리가 그 굉장히 1년간 안 좋은 이렇게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안 좋은 편향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메타의 구조조정 비용이 42억 달러잖아요. 그 잘 나간다는 AMD 한 분기 매출액이 56억 달러예요. 그냥 10% 해고하면 42억 달러를 줄 정도로 네. 이 정도로 현금 흐름이 비교도 안 되게 좋은 회사예요. 빅테크 맞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문제는 이제 그 틱톡하고 싸움에서 밀려서 우리가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메타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뭐 우리가 이렇게 발 아래 두고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난 저기 발바닥이었거든요. 발바닥. 그 위치가 기업의 위치가 쟤네 상장 폐지 안 하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게 참 주식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만큼 심리가 무서운 정말 거죠. 예, 정말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메타 실적을 보면요. 네. 페이스북 데일리 1일 활성 사용자가요 20억 명이에요. 4% 증가한 수치인데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걸 접속하는 사람만 20억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일간으로 매일 예. 접속하는 사람이.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가 29억 4천만 명입니다. 이것도 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이 사용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서 점점 줄어서 사용자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느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광고 노출수가요. 그러니까 광고를 더 올린 게 전년 대비해서 23%를 증가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노출이 많았으니까 매출이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느냐? 그러면 광고당 평균 가격이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횟수는 더 많이 실었는데 네. 단가가 떨어진 거죠. 단가가 떨어졌다. 예, 우리 싸게라도 해줄게. 그렇게 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싸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매크로 이익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았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생각보다 장사 잘했다. 네. 라는 분위기인 거고요. 네. 여기다가 메타가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자사주를 40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 시가총액이 10%입니다. 그게 사실은 확 끌어올린 요인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죠. 어. 공매도들이 깜짝 놀란 이유죠. 예. 시총이 10%면 예. 큰일 나잖아요.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대주주 물량 빼야 될 거고. 예. 뭐 이제 펀드들이나 뭐 이렇게 안 움직이는 이 주식 숫자 빼버리면 여기 10% 사서 없애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 뛰어오른 건데 제가 여기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돈. 400억 달러면 50조를 한 방에 쏠 수 있는 회사예요. 현금 흐름이 50조는 우습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50조 현금으로 나오는 회사 있어요. 돈이 많았구나 메타가. 메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현금만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그냥 현금 은행에 꽂아둔 것만 100억 달러예요. 굉장하죠. 저는 진짜 메타가 뭐 바닥으로 가길래 그 저커버그 형님이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잠깐 동안. 예, 좀 사줘야 되나.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 몸매 관리하신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둔함이 마진 압박은 계속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근데 이제 기대치를 넘기 시작했어요. 메타도. 예, 지금까지는 계속 너무 이상한 회사로 매도가 되니까 예. 다들 그런 줄 알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네네. 메타를 AI랑 메타버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요. AI와 메타버스 예. 두 가지로.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가지고 싸움을 붙일 수 있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 하나가 1조잖아요. 어. 그냥 어스름한 거 하나 지금 1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거를 이게요. 이거예요. 오픈 AI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네. 거기 한 대 들어가는 게 CPU가 28.5만 개 들어갑니다. GPU가 1만 개 들어가요. 컴퓨터 한 대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건 좀 이따가 할게요. 엔비디아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거 듣고 내가 딱 생각해.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GPU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라고 엔비디아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중에서 메타버스 쪽을 AI는 좀 이따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네. 메타버스 쪽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돈 먹는 하마. 1년에 125억 달러 정도 적자를 내는 그런 회사인데요. 메타가 보여준 거죠. 우리 400억 불 이 정도는 그냥 태울 수 있는 회사야. 그 정도 손실은 괜찮아.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예요. VR 시장이 이제 아까 가처분 기각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메타가 이제 인수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독점 소송의 내용이
재밌어요. 이거는 메타버스 시장은 기득권 시장이 아니라 미성숙한 시장이고 반독점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메타가 이제 그 정도 현금을 계속 태울 수 있다면 예. 이런 회사들 IP를 계속 IP만 인수해 놓고 있어도 10년 뒤에는 해볼 만한 건데 문제는 메타버스 세상이 오는데 저커버고도 1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10년을 유지할 만큼 매출, 지금 현재 광고 매출액이 계속 예를 들어서 연평균 15% 이상 계속 나와줄 수 있느냐. 요것만 받쳐준다면 메타의 평가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제대로 좀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좋게 본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래요. 되게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처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그냥 막 던지는 거고 고급스럽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고급스러운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뭐. 아무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메타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산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경기가 좋을 때 광고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죠, 일종의. 네.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지금 금리가 고정되고 나면 오히려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 회사들이 광고를 재개하기 시작할 건데 지금 광고할 수 있는 데가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메이저는. 알파벳, 그러니까 유튜브에 광고를 하든지 조용히로 하면 메타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러네. 데는 할 데가 없어요, 메타를. 이제 광고를. 광고를 예,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OTT들도 그렇고 광고를 하긴 하지만 네. 메인으로 메인으로 가져갈 갈 수 있는 거. 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경기만 살아나면 예. 이런 회사들은 레버리지를 확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메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은 거의 뭐 그 박메타님의 예. 결혼 축하 선물 아니, 이런 오늘은 느낌이네요. 진짜 솔직히 좀 사신 방송 해도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10개월 고생했는데. 네, 지난 1년간 뭐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메타 스페셜로 메타 스페셜. 아니, 너무 하면 안 네. 되니까 저 혼나거든요 또.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뭐 남은 게 있나요? 메타에 관련해서? 그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이런 장부가 아니고요. 컨퍼런스 콜입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항상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 메타에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9가지로 요약을 해서 네. 가져왔는데요. 네. 메타는 23년에 가장 주된 목표가 효율성 제고랍니다. 비용 절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4번 항목에 보시면 해고한 11,000명이 1분기에 반영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그게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다라는 내용인데 총원이 86,400명이거든요. 그러면 12.7%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감축은 인건비, 매출 원가, 오피스 축소를 통해 달성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메타가 이거 외에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재택근무에도 상관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네, 진짜. 머리만 있으면 되고 컴퓨터 한 대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와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대신 메타버스는 장기 과제니까 여유 있게 하고 AI에 집중적으로 한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AI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아바타나 3D 이런 거에서 AI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메타가 버즈피드인가요? 그 회사에 1,000만 불 태웠죠. 그래서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 회사를 아마 제 생각엔 인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릴스로 끌어들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시간 및 공유 횟수가 2배 증가했대요. 릴스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제가 더 이게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구글과 메타의 가장 큰 적수가 틱톡입니다. 아 맞아요. 네. 틱톡. 틱톡이 지금도 이제 지난 분기에도 16% 성장했거든요, 매출이. 그 불경기에. 그리고 평도 대단히 좋습니다. 싸게 효과 좋은 걸로. 그리고 10대가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저는 잘하면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메타가 예. 그쪽으로 로비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굉장히 당당하게 로비하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는. 네. 공산당에게 우리 개인정보를 넘겨줄 거냐. 이런 얘기를 사용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대학가에서도 사용 중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글로벌하게 경고도 나오고 그렇다면 대선 있을 때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못 쓰게 하는 게 뭐 논쟁거리가 되겠죠. 예. 그러면 기업들도 거기다 광고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과 메타 쪽이 기존 광고 쪽이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 보셔야 되는 게 메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을 CPU 기반에서 GPU 기반으로 변경하고 있답니다. CPU 기반에서 GPU 기반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렇죠. 엔모 회사가 또 들어가요. 엔비디아네.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근데 알겠습니다. AMD도 원체 좋아요. AMD도 GPU를 하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용 GPU를 하니까. 근데 둘 중에 솔직히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엔비디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데 AMD가 과거에 이제 그 뭡니까 인텔을 지금 무너뜨렸잖아요. 네. 인텔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을 보면 이게 혹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사기보다는 두 개를 다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다 좋다. 다 다 좋다. 좋죠. 아 진짜 좋은 전략이죠. 저희 이제 이상원 매니저님은 역시 그 성장주들을 좀 그래도 좀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눈빛이 저와 비슷합니다. 아주 텐션이 네. 올라갔어요.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예. 초롱초롱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AMD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네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짤막하게 해주실까요? AMD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저기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만. 네. AMD가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견줄 수 있을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매출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AMD가 이게 일회성이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뭐 이제 PR 100배 받을 때 AMD는 20배에서 30배 사이를 받았거든요. 네. 이게 CPU와 GPU의 차이였다면 이제 점점 AMD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받는 순간이 제가 볼 때는 1년, 2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AMD 하면 인텔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를 계속 시장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뭐 최근에 사실 AMD가 다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양상이 AMD가 좀 계속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AMD가 두 개를 다 인수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자일링스도 인수하는데 성공을 맞아요. 했고 펜산도도 인수하는데 성공했고 그게 전부 다 데이터 센터나 뭐 인베디드나 뭐 이게 뭐 GPU나 이런 걸 다 섞어서 원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이길까? 그건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딱 1분만. 내일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네.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게 나오겠다. 이게 항상 그 기대보다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적이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 둔화에 맞춰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새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보는 밸류보다 지금 더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금 오늘 메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직전 두 분기 대비해서 봤더니 바닥 찍고 실적이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파월이 이제 금리를 고정시켜줬잖아요. 그 이상은 힘들 거야라는 걸 고정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글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같은 적용을 받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율이 떨어졌죠.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말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출이 그래도 한 4, 5%는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뭐 실적 발표다 보니까 예,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메타, 예, AMD, 빅테크 예, 예상도까지 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은 뵙겠습니다. 저와 이제 내일 나오시죠? 그렇죠. 내일이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